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의 이병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2강입니다. 프로그램 작성과 번역 절차예요.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번역이라는 것 출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작성 절차가 있는데요. 작성 절차는 프로그램 그 번역보다는 약간 그래도 난이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작성 절차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의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면서 또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우리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기력 테스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들한테 어떤 절차를 갖다 이렇게 쭉 설명할 때 보면 많은 친구들이 그걸 갖다가 암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암기한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수능시험에서 과연 많이 써먹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수능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갖다 실생활에다 과연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어떤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중점을 두시고요. 과연 그것은 어떤 개념이 있는지 또는 핵심이 뭔지를 갖다가 그때 따라서 파악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그 공부와 그 싸움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두고 보자 말하면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부는 뭐냐면 즐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즐기라고 해서 공부하면서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또 하나 아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걸 갖고 세상 일을 또는 어떤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또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좀 웃으면서 기분 좋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즉 여러분들 주위에 기분 좋게 우는 친구들이 많으면 여러분들 더군다나 기분 좋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할 때도 너무 긴장해서 내가 이 문제 반드시 맞고 말 거야 이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너랑 친구인데 너는 내가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아마 가보면 그렇게 빵긋빵긋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웃고 있을 거예요. 문제가 내가 정답인데 이러면서 손들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아주 기분 좋게 편안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번역과 작성 절차입니다. 일단 번역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주제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황을 갖다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상황이 또 저렇게 논리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론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언어 번역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언어 번역은 왜 필요할 거예요? 그쵸?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 먼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컴퓨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바로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기계어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계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그러면 반드시 번역을 해줘야 되겠구나. 번역을 해주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뭐가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어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프로그램 작성했다 그러면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 갖다 우리가 한번 일상적으로 봅시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끼리. 자,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자,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쉽게도 프랑스 말을 몰라요. 더더군다나 프랑스 사람도 뭐냐면 우리나라 말을 잘 모릅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쵸. 중간에 뭐가 낍니까? 그쵸. 통역사가 한 명이 이렇게 끼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뭡니까? 바로 통역사예요. 즉, 이 통역사는 어떠한 일을 해줍니까? 자, 우리 A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뭐를 번역해주죠? 그죠. 프랑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프랑스 말을 번역을 해주고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갖다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통역사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통역사가 필요한 것 똑같이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갖다 컴퓨터가 잘 모르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 구체화 시켜 봅시다. 내가 A가 바로 뭐냐면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사람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컴퓨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했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봤을 때 이 작성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쵸. 바로 뭐냐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쵸. 번역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번역 과정. 결국 번역 과정을 거친다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그쵸. 기계어로 돼서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걸 갖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늘 겪게 되는 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뭐냐면 이론적으로 한 번씩 깊게 들어가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프로그램 번역 절차입니다. 번역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실습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하죠? 프로그램 작성하고 실행된다고 딱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여러분들 뭐냐면 컴파일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컴파일을 시켰더니 뭡니까? 뭐 곧바로 동작이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좋았겠지만 거의 그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또 오류도 수정해보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나중에 번역이 되죠.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행 결과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중간에 그러면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번역이라는 것을 눌렀는데 과연 언어 번역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걸 갖다 이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작성한 프로그램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는 기계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갖다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 그림 살짝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거기 두 번째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갖다 뭐라고 얘기한대요?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스 프로그램. 자, 소스 프로그램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자, 소스 프로그램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번역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바뀐 프로그램 갖다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 프로그램.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걸 갖다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 소스 프로그램이 뭐고 목적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걸 몰라서 혹시나 정말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리는 학생이 혹시나 있을까 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소스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갖다 번역했어요. 언어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바로 뭐라고요? 즉 기계어로 작성된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번과 3번이 있죠. 자,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빔을 보면서 C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거 갖다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 C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는 뭐냐면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했는지를 갖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 텍스트 편집기라고 되어 있는데 에디터를 얘기하는 거죠. 에디터에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을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에요. 됐어요? 이걸 갖다가 뭐냐면 컴파일러, 즉 뭐냐면 C 언어는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러를 사용하거든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 번역돼서 나오는 파일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목적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적 파일. 됐어요? 즉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이 바로 뭐였다고요? 소스 파일이었고요. 자,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된 파일이 바로 뭐라고요? 목적 파일이 됩니다. 자, 근데 목적 파일은 뭐냐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이 소스 파일들 컴파일 시켜서 이 목적 파일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개의 목적 파일을 갖다가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 이와 같이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링커라는 것이 해줍니다. 링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즉 함수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제 오류가 없다 그러면. 실행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씩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는데 뭡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죠. 그건 뭡니까?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보조 기억 장치에서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그거와 똑같이 실행 파일이 됐다 그러면 뭐냐면 메모리에 메인 메모리 이렇게 로드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로더입니다. 알겠어요? 로더에 의해서 실행 파일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 내가 소스 파일을 작성하는데 그 작성된 파일을 갖다가 자, 컴파일러라든가 이런 것들 언어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목적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각각에 대해서 뭐냐면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갖다가 컴파일했다 그러면 목적 파일이 여러 개 만들어졌다면 어떤 것이 링커가 각각을 갖다가 연결해준다. 연결할 때 뭐 함수라든가 이것도 다 연결해주겠죠? 자, 돼서 결국 다 연결이 돼서 뭐냐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또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얘가 실행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는 역할을 갖다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로더가 해주는 거예요. 자, 로더가 이제 메인 메모리에 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어떤 것을 배우냐면 그러면 내가 소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와 같이 목적 파일로 만들 때 이와 같은 번역기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번역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크게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보면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라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이걸 다 언제 암기하지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어는 여러분들 언어 번역기가 필요 있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도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어셈블리어부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셈블러가 있어요. 됐습니까? 또한 자 이제 저 부분은 다 끝난 거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번역이 되거든요. 어떤 방식이냐면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요. 컴파일러가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번 시간에 뭐냐면 다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돼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입니다. 다시 한번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가 여러분들 뇌속에 딱 남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어셈블러하고 컴파일러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갖다 딱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셈블리어를 갖다 번역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냐면 저급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겠고요. 여기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급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고급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기고요.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 저급언어는 뭐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결국 뭐냐면 어셈블리어를 번역시켜 주는 어셈블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셈블러하고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를 갖다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1대1로 대응시켜서 기화하는 언어라고 그랬어. 결국은 뭐냐면 컴퓨터가 알아들으려면 기계로 가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어떤 번역기가 있어야 된다? 어셈블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요, 시험 문제에서 그 출제하시는 분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셈블리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고요. 어셈블러는 번역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혼돈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거꾸로입니다. 어셈블러를 번역시키는 것은 어셈블리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된 거죠. 왜냐하면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갖다 번역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셈블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셈블리어하고 어셈블러를 갖다 혼동하는 친구가 있을까 봐서 가끔씩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은 번역기고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거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어셈블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어셈블러입니다. 자, 일단 어셈블러를 갖다가 보는데요. 자, 그러니까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갖다 번역하는 거겠죠. 자, 어셈블러입니다. 자, 어셈블러는 제일 처음에 뭐가 되겠어요? 뭐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된 프로그램을 갖다 번역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써드렸어요. 뭐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갖다 번역하는 것이 바로 뭐다? 어셈블러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빔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셈블러를 이용한 번역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시 프로그램은 다른 말로 우리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번역해서 뭐냐면 기계어로 작성된 목적 프로그램. 즉, 자, 기계어로 작성된 목적 프로그램이다. 즉 뭐냐면 원시 프로그램을 갖다 목적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어셈블러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그쵸.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 작성했어. 그럼 뭡니까? 번역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셈블러가 있어야만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어셈블러가 없으면 번역을 할 수가 없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고 기계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요거가 작년에 어떤 모의평가 문제에서 한번 다뤄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셈블리어인지를 잘 몰라갖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에 대한 번역기를 갖다 물어보고 있었는데 결국 어셈블리어에 대한 의미였거든요.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는데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도로 출제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로드라든가 애드, 스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에요. 어셈블리어로. 자, 이걸 갖다 어떻게 됩니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번역할 때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갖다 뭐로 번역해 준다 그랬습니까? 그쵸. 어셈블러에서 번역되겠죠? 어셈블러. 자, 어셈블러가 나름대로 번역해주면 결국은 뭡니까?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과 같이 생성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은 뭐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갖다 번역하는 것이 바로 어셈블러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그 언어의 태생을 한번 보세요. 뭐냐면 기계어와 1대1로 대응된 어떤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번역할 때 뭡니까? 1대1로 뭐냐면 기계어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걸 갖다 언어 번역하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좀 간단합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거 1대1로 대응됐으니까 아, 요것은 뭐냐면 기계어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요것은 요거로 바꿔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됐어요? 상당히 좀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셈블러를 이용한 번역 과정이 있고요. 자, 요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거번호에서 다룰 수 있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갖다 번역할 수 있는 어셈블러로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급번호를 갖다 번역하는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컴파일러입니다. 자, 이걸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네 번째 보면 뭐가 있습니까? 컴파일러가 있어요. 자, 컴파일러. 자, 컴파일러를 봤더니 뭐냐면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번역해서 뭐를 만든다?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 컴파일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갖다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급 언어를 갖다 번역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얘는 뭐냐면 반드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또한 얘는 뭐냐면 자,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프로그램 번역할 때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한꺼번에 번역해요.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는 거죠. 컴파일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래도 또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할 때 어떤 걸 또 주의해서 하셔야 되냐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는 거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즉 고급 언어를 번역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가 있거든요. 근데 컴파일러는 뭐냐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한꺼번에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러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 번역 과정을 갖다 빔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컴파일러를 이용한 번역 과정입니다. 자, 보면 이와 같은 원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시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냐면 한꺼번에 번역을 합니다. 뭐가?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서 이와 같은 뭡니까? 목적 코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기계어 코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 프로그램을 갖다 한꺼번에 번역해서 곧바로 뭐냐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가. 이와 같이 목적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소스 프로그램이 있고 자, 그걸 갖다 기계어 목적 코드를 한꺼번에 번역하고 번역이 돼야만이 뭐냐면 실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목적 코드가 생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실행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당 언어마다 고유의 컴파일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고유의 컴파일러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C를 갖다 컴파일러 하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C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비주얼 베이직을 만약에 번역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비주얼 베이직을 갖다가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해당 언어마다 고유의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보면 또한 뭐 어떤 내용도 있냐면 한 번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이와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와 같은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더 이상 번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만약에 소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면 뭐냐면 다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이와 같이 목적 코드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실행만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컴파일러 방식의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C라든가 코볼, 포트란, 파스칼, C++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어떤 번역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컴파일러와 또 약간 조금 또 고급 언어를 갖다가 번역하는데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자, 인터프리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 보면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는데 인터프리터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 다닐 때요,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는 굉장히 급이 낮고 거의 쓰지 않는 언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인터프리터 영어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각광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건 뭐 같아요? 그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뭐냐면 실제적으로 뭐냐면 과거 그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인터넷이 이와 같이 지금같이 물론 뭐 그 당시에도 인터넷은 뭐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와 같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그것도 이와 같이 좀 주류가 이제 변할 수 있을지 몰랐었는데 지금
추세에서는 뭐냐면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용 언어가 굉장히 또 많이 또 득세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 갖다가 명령문 단위로 하나씩 번역하여 곧바로 실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얘도 뭐냐면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컴파일러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고급 언어를 번역하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인터프리터 방식에서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한꺼번에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명령문 단위로 번역합니다. 명령문 단위로. 명령문 단위로 번역해요.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세 번째로 보시면 인터프리터용 언어는 뭐냐면 실행할 때마다 매번 번역해 줘야 됩니다. 됐어요? 즉 뭐냐면 인터프리터용 언어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급 언어를 갖다 번역하는 거에서는 같은 점이에요. 하지만 자,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한꺼번에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얘는 뭐냐면 명령문 단위로 번역한다는 점. 그리고 컴파일러는 뭐냐면 목적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그냥 실행하면 됐는데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는 뭐냐면 실행할 때마다 번역해줘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즉,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전문적인 것까지 물론 그것을 갖다 객관화 시켜갖고 그 출제하는 게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쪽의 어떤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그 이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적어도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저거 번호를 번역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그거 번호를 번역하는 건데 명령문 단위로 번역해. 알겠습니까? 또한 실행할 때마다 번역을 해줘야 돼.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인터프리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 밑에 보면 인터프리터 번역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도 여러분들 사실상 논란의 소지는 있는 그림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 반드시 맞다 이런 것보다도 자, 우리가 인터프리터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그림이거든요. 자, 일단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명령문 단위로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문이 이와 같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번역이 돼서 이와 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이 돼서 보이고 다시 뭐냐면 두 번째 명령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문 단위로 번역한다 그래서 이것이 또 번역이 되고 이것이 또 실행되고 다시 또 가서 뭡니까? 명령 3이 또 번역이 돼서 또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아까 컴파일러는 어떻습니까? 원시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다 번역을 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방식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목적 파일이 따로 생성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죠. 즉 컴파일러 방식에서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만 자,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방식에서는 곧바로 뭐냐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실행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 방식하고 인터프리터를 방식을 갖다가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갖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나름대로 정리한 어떤 개념을 갖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컴파일러 방식이 있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전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쵸? 컴파일러 방식이든 인터프리터 방식이든 다 뭐냐면 고급 언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번역 방법을 봅시다. 컴파일러 방식의 번역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번역하더라. 됐죠? 하지만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번역하냐? 보니까 실행되는 명령문 단위로 번역을 하더라.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을 때 장점은 바로 뭐냐면 컴파일러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번역하면 한 번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류가 없고 그래서 기억 코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번 번역하면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뭐냐면 전체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번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터프리터 방식에 또한 나름대로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인터프리터 방식에서는 뭐냐면 단점으로 가서 있어요. 즉 뭐냐면 인터프리터 일단 단점을 봅시다. 단점은 얘는 뭐냐면 실행할 때마다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실행할 때마다. 즉 뭐냐면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짠 프로그램은 그냥 실행 파일이 그냥 만들어져서 그냥 내가 실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할 때마다 번역을 해줘야 되더라.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인터프리터 방식의 장점도 나름대로 있죠. 오류 수정이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문 단위로 번역하니까 이게 틀렸는데 하고 곧바로 고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번역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번역 과정이 비교적 간단해요. 하지만 컴파일러 방식의 단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프로그램에 조금만 수정하더라도요. 일부만 수정하는 경우에도 뭐냐면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다시 컴파일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컴파일해서 만약에 번역이 됐다 그러면 알겠습니까? 곧바로 뭐냐면 실행화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인터프리터는 어떻습니까? 그쵸? 실행할 때마다 또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 방식에 의한 결과물은 바로 뭐냐면 목적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갖다 좀 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컴파일러 방식은 뭐냐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인터프리터 방식은 어떻습니까? 실행의 결과가 곧바로 나오는 거죠. 자, 사용 언어를 봤더니 뭐냐면 C 언어라든가 코볼, 포트란, 파스칼, C++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건 베이직, 리스, 프롤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끔씩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외워서 프로그램 시험 문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가끔씩 비춰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수준에서 C 언어라든가 그렇죠? 자바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통 비주얼 베이직 이런 것들만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스비라든가 프롤로그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인공지능용 언어에서 여러분들 그까지 아직까지 많이 써보지 않는 언어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인공지능적인 어떤 그런 언어들은 대부분 다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걸 꼭 시험 문제 나와 선생님이 그냥 암기해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선생님 책임지세요. 아 그럼 이 선생님 또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걸 갖다 암기하려고 이렇게 뭐 하지 말고요. 아 대체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컴파일러 방식하고 인터프리터 방식의 어떤 차이점을 갖다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걸 갖다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그 번역을 갖다가 나름대로 언어 번역을 갖다가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뭐로 번역했어요? 어셈블러로 번역했어요. 그렇죠? 또한 고급언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가 있었네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있었는데 그 각각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어떤 중점 또는 장단점을 갖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굉장히 세세하게 어떤 여러분들보다는 전문가적인 어떤 수준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시험 문제를 갖다가 좀 이따 이제 문제에서 다뤄줄 때 여러분들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충분히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번역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어떤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이제 1강에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이 뭐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2강 전반부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프로그램 작성하면 나름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번역을 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구나.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럼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래도 그냥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지금부터 프로그램 작성 이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한다 그러면 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데 일단 뭐냐면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단계 밟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 최대값 구하는 거는요 단계 밟아가지 않아도 금방 풀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어떤 논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그렇게 생각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볼 기회가 적어서 작성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뭐랄까요 와닿지는 않을 텐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전문 프로그래머가 돼서 또는 프로그램 팀장이 됐을 때는 작성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갖다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맨 땅에 헤딩하기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이지 여러분들 같은 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20명을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밖에 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팀장이 돼서 그 팀을 잘 꾸려가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작성 절차를 갖다 하나하나 꼼꼼히 밟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작성 절차입니다. 자, 가끔씩 그 선생님 그 친구 중에서 프로그램 현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씩 얘기해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 작성 방식하고 우리나라 작성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그거라 그래요.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할 때 계획을 갖다 굉장히 꼼꼼하게 짜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세밀하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넘어가지 뭐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꼼꼼하게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프로그램 작성 절차에서요. 그럼 선생님 여기 순서도가 나와 있는데 이 순서들 다 암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질문하는 친구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한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들을 보고 이걸 갖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쭉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면 요 단어를 가르칠 때 보면 친구들이 뭐냐면 시험 문제
요것이 들어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네모를 그리면서 마구마구 암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 순서를 갖다 쭉 한번 이해해 본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작성 절차에 대한 순서도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지금 현재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각각에 대한 설명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갖다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출제가 됐는지 선생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을 캐치해서 이거 갖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문제 분석이에요. 문제 분석. 여러분들 컴퓨터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갖다 프로그램 해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못 한다고요. 즉 뭐냐면 이것은 아주 좀 약간 좀 너무 좀 그런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걸 갖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프로그램 작성할 수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뭐냐면 문제 분석 과정이에요. 문제 분석. 이거는 봤더니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프로그램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다. 이럴 때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문제 분석입니다. 문제 분석. 자, 문제 분석이 돼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입출력 설계부터 하게 됩니다. 입출력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프로그램 작성했을 때 입력은 어떻게 넣고 출력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야 돼요. 중간에 가면서 하면 되죠.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과연 입력을 갖다 어떻게 받을 건지를 갖다가 입력 장치도 우리가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입력을 갖다 어떻게 할 건지 과연 또 출력은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 일단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순서도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순서도는 우리가 이제 다음 강 시간에 배울 텐데 순서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림 도자가 들어가 있죠.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나름대로 순서를 쫙 작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갖다 굉장히 작성한 다음에 드디어 이 순서도를 보고 우리는 뭐냐면 프로그램 코딩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비쳤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순서도가 모두 다르다.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비쳤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순서도를 갖다 다 다르게 작성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갖다가 C 언어로 할 거니까 C 언어에 대한 순서도가 따로 있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할 거니까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순서도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순서도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없이 작성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없이 작성을 하고 이 순서도를 갖고서 뭐냐면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개발자가 나는 뭐냐면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내가 잘하는 언어가 바로 C 언어니까 또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니까 그걸 프로그램에 작성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은 없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시험 문제 다뤄줬었어요. 자, 드디어 프로그램 코딩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과 입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소스 프로그램 만들면 어떻습니까?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번역을 하게 되면 뭡니까? 자, 뭐 한꺼번에 번역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번역이 돼서 한꺼번에 곧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 나름대로 뭐냐면 문법 오류부터 일단 먼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문법 오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름대로 규칙에 맞지 않는 어떤 문법을 쓴 경우 문법 오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컴파일러가 알려줍니다. 컴파일러가. 언어 번역기가 다 알려줘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문법 오류가 생겼으면 어디에서 어떤 명령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뭐냐면 프로그램 번역하는 거죠. 자, 문법 오류 하면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자, 문법 오류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아니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뭐냐면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제 결국은 이제 번역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다 작성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냐면 모의 실행을 해보게 됩니다. 모의 실행이라는 게 뭐예요? 과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 몇 개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의 데이터를 갖다 입력해 봅니다. 자, 그래서 모의 실행을 하는데 이때가 정말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힘든 거죠. 바로 논리 오류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가끔씩 보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밤을 새웠어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문법 오류보다는 뭐냐면 논리 오류에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뭐냐면 문법적인 오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론
선생님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지만 내가 볼 때 눈에 안 띕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지나가다가 여기 틀렸네. 여기가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이 아니야. 금방 찍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논리 오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뭐냐면 7대 3의 비율로 즉 오류가 나왔다 그러면 7번이 논리 오류가 나왔고 3번이 문법 오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논리 오류가 언제 발생하느냐? 즉 뭐냐면 문법 오류가 없어서 내가 나름대로 모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모의 실행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논리 오류다라는 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즉 논리 오류도 이제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프로그램 갖다 실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결과를 갖다 출력하는 거고 문서화하는 겁니다. 문서화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즉 이 프로그램 작성할 땐 누가 작성했고 어떤 계열의 컴퓨터에서 작성했고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 문서화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 절차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얘기한 겁니다. 자, 시험에서 다뤄줬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서 다뤄졌던 것은 바로 뭐냐면 논리 오류입니다. 논리 오류. 논리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쉬운 예가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내가 4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덧셈을 하니까 결국 뭐냐면 7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해서 3 더하기를 하지 않고 곱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법적으로 컴퓨터에서 봤을 때 너 좀 전에 더하기 하려고 했는데 왜 곱하기 썼냐 이렇게 알려줘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3, 4하고 뭐가 나옵니까? 1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하기 쓸 자리에 곱하기 썼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바로 논리적인 오류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아무 오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이걸 갖다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논리 오류를 찾아내는데 이와 같이 문법 오류라든가 논리 오류를 갖다가 이걸 수정하는 작업, 이걸 갖다가 우리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버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시험 문제에 아주 거의 나오는 용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작업을 갖다 우리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버깅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버깅. 이 용어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버그를 잡는다, 벌레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버그를 잡는 게 바로 뭐냐면 벌레를 잡는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 기어가는 어떤 벌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는 것을 갖다 찾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디버깅. 즉 컴퓨터의 오류 수정 작업을 갖다 하는 것,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용어 꼭 좀 알아두고요. 논리적인 오류가 언제 발생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 아시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 입출력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순서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입력해서 자, 번역하고, 그 다음에 문법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올라가서 문법을 고치고, 문법 오류가 없었으면 이제 나름대로 번역이 된 거니까 데이터를 넣어봐서 모의 실행을 해보고, 모의 실행을 했을 때 논리 오류가 나오는구나. 논리 오류를 잡아서 다시 논리 오류가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 이제 원래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추적하고 분석을 시키는 거죠. 요 단계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프로그램 작성 절차의 답니다. 알겠어요? 거기 뭐 11페이지, 12페이지 쭉 있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볼 필요도 또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보면서 핵심을 잡아놓고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에서 바로 언어 번역하고요. 프로그램 작성 절차를 갖다 배웠는데요. 과연 기출문제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다뤄졌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에서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원에서 배울 것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와 나와 다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갈 것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기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갖고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자, 저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번역할 때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급 언어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밖에 없는데? 일단 그거 생각해야 되죠. 근데 기계어는 언어 번역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기계어와 1대1로 대응되는 기화한 언어를 번역한다. 아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그쵸? 어셈블러가 되겠네요. 그쵸? 됐어요? 두 번째 볼까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번역할 때 사용한다. 고급 언어를 번역할 때는 선생님이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라 그랬는데, 그러면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뭘 생성한다 여기 보니까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랬어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컴파일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컴파일러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다음번 해볼까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번역할 때 사용하는데 원시 프로그램 뭐라고 되겠습니까? 명령문 단위로 하나씩 번역하여 바로 실행한다. 이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인터프리터구나. 그렇죠?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가나 다에 들어갈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셈블러가 되겠고요. 가에, 나에는 컴파일러, 다에는 인터프리터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언어 번역기는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번에서 다뤄진 문제는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 작성 과정이에요. 작성 절차를 갖다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이런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그러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걸 갖다가 과속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내는 어떤 그걸 갖다 작성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A, B, C, D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 작성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순서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문제 분석이 어딨어? 문제 분석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뭡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적용을 해서 적용력을 갖다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A, B, C, D에서 우리가 이제 순서들 갖다 머릿속에 딱 지어 놓고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자, A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뭡니까? 프로그램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프로그램 작성합니까?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문제 분석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 어딘지를 갖다 보게 되는 거죠. 자, 보니까 구간 평균 속도 단속에 관한 벌점과 벌칙금, 설치할 도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 되겠습니까? 문제 분석 과정이 되는 거죠. 문제 분석.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순서대로 그려야 되겠죠? 자, 벌점과 벌칙금을 부여하는 뭘 한다? 순서대로 표현한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D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C를 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단속 시스템에 프로그램 설치해서 뭡니까? 모의 테스트 한다. 그러니까 B를 제일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됐어요? 결국은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바로 프로그램 작성 절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를 쭉 주어진 것을 보고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 분석인데 그 다음에 뭐 입출력 설계 그 다음에 뭐냐면 나름대로 순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찾아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이 정도로 했고요. 그러면 과연 수능 우리가 실전 문제를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배운 지식을 갖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그죠? 언어 번역하고 프로그램 작성 절차예요. 근데 언어 번역기,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그죠? 자,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쓱쓱 풀릴 겁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언어 번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에 보겠습니다.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그램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컴파일러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는 거 맞죠?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볼까요? 인터프리터는 프로그램을 명령문 단위로 번역하여 실행한다 그랬습니다. 인터프리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급번호를 번역하는 건데 명령문 단위로 번역하는 거 맞죠? 됐어요? 디귿번 볼까요? 어셈블러는 저거번호를 번역하므로 그쵸?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어셈블러도 뭐냐면 저거번호를 번역해서 뭡니까? 반드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죠. 그러니까 디귿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기억 니은 번호 골라야 되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어요? 네, 바로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계속 이제 유사한 문제긴 한데요. 형태는 유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는 뭐냐면 언어 번역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주어진 명제를 모두 푸는데요. 명제가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얻게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어 번역 과정이니까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계어는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번역된다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기계어는 뭡니까? 언어 번역기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컴파일러는 고급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기다. 맞죠? 그렇죠? 자,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갖다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시 프로그램. 그렇죠.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리는 얘기죠. 자, 어셈블러는 기계와 1대1로 기호하는 언어. 기계와 1대1로 기호하는 언어가 바로 뭐예요? 어셈블리어잖아요. 그렇죠? 어셈블리어인데 이걸 갖다가 번역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갖다 찾아야 되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여기서도 뭐냐면 자,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그 어셈블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고급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가와 나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비교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갖다 골라봐라 이런 문제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기억번 볼까요? 가와 나는 고급 언어를 번역하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가는 지금 현재 보니까 뭡니까?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렇죠? 자, 나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프리터니까 가와 나는 고급 언어를 번역하는 방식이다. 맞네요. 그렇죠? 자, 니은 볼까요? 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번역해 줘야 된다. 나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인터프리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실행할 때마다 번역해 줘야 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자, 디귿번 볼까요? 가는 원시 프로그램이 수정되면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다시 번역해 줘야 된다. 그렇죠? 컴파일러 방식으로 된 것은 뭡니까? 프로그램이 수정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번역해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디귿번도 역시 맞겠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빔으로 보여주면서 했던 거거든요. 자, 원시 프로그램 갖다가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야 되니까 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번역기라든가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목적 프로그램 갖다가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갖다 결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링크가 있고요. 그쵸? 실행 파일을 갖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에 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로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가와 나와 다는 요건데 과연 밑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는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한꺼번에 번역한다. 컴파일러니까 맞죠? 기억번 맞겠습니다. 자, 니은번 볼까요? 나는 컴파일된 목적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뭐가? 링커가 하니까. 니은번도 맞네요. 그쵸? 디귿번 볼까요? 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적재시키는 역할을 한다. 로더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죠? 디귿번도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는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프로그램 어떤 작성 과정을 갖다 물어보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매장 물품 관리를 갖다 작성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죠? 일단은 뭐냐면 문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D에 한번 보세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분석하는 게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D가 제일 먼저겠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걸 갖다 하고 주요 업무 처리 방법 및 보고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주요 업무 처리 방법 및 흐름을 갖다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순서도죠. 순서로 표현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B에서 보니까 입력 양식 및 출력 보고서를 갖다가 양식을 설계한다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입출력 설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D 먼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B 하고 그 다음에 A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A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적절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작성해야 되는 거죠. C. 그 다음 뭡니까? 프로그램 번역 및 실행하고 오류를 갖다 수정하는 거. E가 제일 나중에 되겠네요. 다음 부분에서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은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걸 갖다 여러분들 보면서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제일 먼저 문제 분석 그 다음에 뭐 입출력 설계 순서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그림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림이 주어졌는데 자, 이 그림이 과연 어떤 번역 방식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봤더니 원시 코드를 갖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서 뭐냐면 목적 코드가 생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냐면 무슨 방식이다? 컴파일러 방식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컴파일러 방식에서 실행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보기에서 골라보라는 얘기죠.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는 거 맞죠? 기억본 맞고요. 자, 니은본 보겠습니다. 원시 코드를 수정한 경우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 다시 번역해줘야 된다. 니은본 맞고요. 그렇죠? 디귿본 볼까요? C 언어라든가 포트란, 코볼 언어 등의 언어 번역 방식에 해당된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겠네요. 다음에서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보면 조건에 따라 명제를 모두 풀었을 때 철수의 최종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랬습니다. 목적 프로그램 생성합니까? 생성하지 않습니까? 생성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한 구간 이동하는 거 맞고요. 자, 어셈블러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러라는 뭐가 필요합니까? 번역기가 필요하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어셈블러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러라는 거 필요하니까 두 구간 이동하는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방식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번역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역시 네 구간 이동하니까 넷, 여섯, 일곱이니까 몇 구간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7구간을 이동해야 되겠네요. 과연 그럼 철수는 어떻게 할까요? 7구간 이동하면 자, 여기서 출발 위치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결국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2로 가야 되는 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하고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 절차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계속 문제 풀면서도 뭐만 반복됐습니까? 그렇죠?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 절차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름대로 우리 일상적인 것을 갖다 하나 쭉 한번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 기법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